하이브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7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979%가 증가했습니다. 두퐁 T 회전율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요. 0.05 회전이고 PBR은 3.42로 나타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226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17%가 증가했고 상품은 26.7%가 증가했습니다.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해가지고 그 매출 총이익률이 2.3% 떨어졌고요. 판매 관리비 2.4% 줄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이익은 7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원가 회계는 407.6%가 증가를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5.7% 상승해가지고 4.4%가 상승했습니다. 여기서 다시 보면은 그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원가 증가율이 높으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떨어졌는데 그 절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판매 관리비를 좀 줄인 관계로 결국은 판매 관리비를 줄여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가 무려 65.5%나 증가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니까 상품도 팔지만은 자기네들 여기는 그 내역을 보니까 지급 수수료가 매출에 변동하는 거로 그 좀 인식을 해가지고 매출 변동비로 인식을 했어요. 그래서 48.4% 그러니까 이 상품 및 지급 수수료 이런 구매나 지급 수수료율이 많이 올랐다. 이렇게 좀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스루프 자체가 10.5% 감소했고 스루프율도 15%나 하락을 했어요. 운영 경비가 19.6%좀 줄였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.12로서 전년 동기보다 0.11포인트가 상승해가지고 스루픈 영업은 65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979%가 증가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억 8,4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그나마 그 상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상품 재고를 보면은 그 32억 원대가 증가를 했어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재구성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회사는 제가 그 놓은 그 시체는 제가 적용해서 넣은 금액입니다. 회사는 그 포함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품의 변동이라고 보시겠어요. 마이너스면 증가했다는 뜻이죠. 아까 재고자산 명세 봤듯이.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상품 매입액으로 제가 산출해낸 거고 지급수수를 변동비로 봐가지고 이 A, B, C를 더한 것을 그 매출 그 변동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624억 원으로서 67.6%가 증가했습니다. 운영 경비는 19.6%를 줄였습니다.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이제 그 현장 운영 비용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것이 15%로서 총 그 제조 비용의 22.5%가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그 이 재료 비율 영업 변동비가 22.5%가
상승했습니다.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및 지급 수수료가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상품에 대한 그 증감 내역은 제가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. 또한 총 영업비용도 제가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. 현금 흐름표로는 일치를 합니다. 전체 재고 상으로 현금이 32억 9,100만 원 나갔는데 어, 재무 상태표에 그 상품이 31억 9,800만 원이 증가해서 9,300만 원이 좀 적게 증가했죠. 그것은 이제 평가 손실로 어, 맞춰집니다.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15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8.2% 내려갔어요. 직원 수가 그런데 거꾸로 그 800명이 됐습니다.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? 133명이 그 증가가 됐는데 연봉이 한 7,900만 원뿐이 안 돼요. 한 1억 가까이 되다가 이게 인원수가 오히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었다. 음, 그 얘기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. 1분기 께 뭐 표는 제대로 제가 가져온 것 같거든요. 음, 그 이것도 직원 수 133명 증가는 무슨 합병 뭐 이런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요. 종속회사를 뭐 사들인 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들어온 건 아니고 종속기업을 흡수합병을 하더라도 아니 흡수합병이 아니고 그냥 그 산 거기 때문에 이 하이브에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표로 봐가지고는 그 저임금 사원들이 꽤 많이 들어왔다. 그래서 내려간 거 아니냐. 이렇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. 그 요즘에 뭐 하이브가 뭐가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뭔가 엮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네요. 대신에 이제 그 인건 저기 평균 임금이 내려가니까 그 노동 생산성은 올라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. 듀퐁 ROI는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0.3%로서 전년보다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. 경영 평가 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이 상승했고요. 재고가 증가했어도 그리고 슬픈율은 내려갔어요.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매출의 비중이 한 20%뿐이 안 됩니다. 상품 매출 비중이 이하. 그래서 슬픈율과의 방향성 비교는 좀 의미가 퇴색되는데 그뭐 경강부에는 아니지만은 그냥 적용해서 한번 풀이를 해 나가 보도록 하죠.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26% 선으로 양호하고 어,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은 그 수금 속도가 매우 느린데 매출 채권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이 매우 빠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거를 그 매트릭스 표로 보면은 상품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료분율은 하락했다. 분식회계 개연성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인하했다. 제조업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여기에 그 지급 수수료가 그 우리가 올라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추론상으로 좀 안 맞죠? 수량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확인해 보려 그래도 엔터 회사는 여기에 원재료 해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. 뭐 가격 그런 거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다 이거죠. 그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두 설명으로 그냥 끝내고 있습니다. 전체 매출액에서 상품 MD의 비중은 20% 이하이다. 따라서 가격 추이 검증은 회사의 표현대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.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매출의 구성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연결이에요. 개별로 봤으면 좋겠는데
MD 그 상품 이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16.83%, 20% 이하이기 때문에 아까의 그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20%만큼만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. 20% 이하.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2023년, 2022년에는 매니지먼트 매출을 포함하였는데 2023년은 반영이 안 됐다.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. 이 매니지먼트 피를 어, 뭔가 종속기업으로부터 받아온 모양이다.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전년도보다 이제 매출이 17% 줄었는데 뭔가 그 내부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매출을 구성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매니지먼트 매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이건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. 여기에 뭐 콘텐츠가 매니지먼트인지 아니 여기는 지금 다 있잖아요. 그러면은 매니지먼트 매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그래서 그거는 이 방송이 끝나고 JIP를 한번 좀 볼 생각입니다. 매니지먼트라는 이쪽에서 쓰는 매니지먼트 매출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나중에 또 비교도 좀 해보고 싶어요. 이번에 그 좀 뉴스에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도라는 게 종속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종속기업이 무려 2조 지금 장부 가격으로 2조 2천억이나 됩니다.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하이브 아메리카거든요. 1조 2천억 원. 그런데 이 어도라는 게 253억 원짜리인데 이거를 누군가 그 살라고 했는데 어도 반란의 실체는 뒷배경에 카카오와 두나무 등이 있다고 합니다. 어도를 그들이 먹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. 어도가 그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도의 대표가 미니진인데 그게 이제 그 방시혁을 배신하고 물론 두나무도 그 주주로 들어와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최대 주주가 그 이 방시혁 씨니까 미니진이가 그 배신 때렸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기 뭔가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뒷배경에 두나무가 주주로 돼 있는데 그 카카오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두나무가 이게 또 그 암호화폐 하는 데인가?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암호화폐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가 왜 이런 데를 그 관심을 쓰고 있는지,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. 자관 그 하이브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 아메리카에 이렇게 그 크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, 그게 이제 이 핵심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돼야 되니까 여기에 그만큼 종속기업이 투자가 돼 있다.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요거 뭐 항상 그 샘플로 그 저기 에, 그 예측할 때 그 스루폿은 변동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하고 나눠서 각각 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요. 원가 회계 상으로 그냥 단순 내배를 그냥 받습니다. 그러면 한 거의 5천억 가까이 하는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 5천억을 그제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로 하고요. 스루프 쪽으로 그냥 와가지고 보면은 이것도 300%에서 한 이것도 요거 약간 낮게 나옵니다. 한 4,900억 이런 정도로 그 예상이 되는데 요걸 실행했을 때 4,900억으로 어 저기 두평티 회전율 그 상품 회전율은 20%뿐이 영향이 없기 때문에 T 회전율로 이럴 땐 적용을 합니다. 제가 경영자 평가 지표에서 나오는 거로 0.2 회전이 예상이 되거든요. 요거 10%만 좀 한 9.4%만 좀 더 노력을 해보자. 그러면 한 5,300억으로 확 뜁니다.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
396억 원으로 계획은 258억인데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. 이런 그 연습 게임에 하나 그 추가한 거 뭐냐면은 에, 그 회전율을 올리고 하는데 또 매출을 더하니까 매출 재료비도 그 당연히 그 이 증가를 하죠. 여기 그 2,515억인데 2,750억으로 늘죠.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 운영 경비를 어, 이 똑같이 넣었어요. 똑같이 넣었는데 어, 이게 올라가면은 운영 경비도 어느 정도 더 들어가지 않겠냐.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증가율만큼 이 재고 회전이 아니고 T 회전율 증분율만큼 4.1% 5위의 포션이 43%거든요. 그걸 보통에 맥시멈 4.1%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이 금액 더 적게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. 어쨌든 맥시멈으로 했을 때 운영 경비가 2,221억 원 증가해서 396억 원 번다. 이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운영 경비가 86억 원 더 추가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버는 돈이 137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을 더 53.2%더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. 그러면은 이런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. 그러니까 스르풋이 원가 회계보다는 재고가 증감이 됐다 어땠다 그냥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의사결정하는 게 아주 그 단순 간명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온 데는 그 이 사분면 카테고리 속에 이 적합하게 들어간다. 여기에 해당한다.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326억 원을 벌었어요. 전년도보다도 그 0.5%인데 1%로 상승을 했고 어, 그 EMS 그 사업 활동을 통해서 229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고 최종 FEM 최종 412억 원의 그 현금이 유입이 됐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왜 그러냐? 이 캐펙스 돈을 번 게 아니고 그 비유동 자산 흐름에 989억 원을 또 투자를 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유입된 돈에서 이것도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돈에서도 투자를 했다. 그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그 순운전 자본이 또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. 여기에서 제가 그 자본금을 하나 그 비교를 하는데 주식 초과 발행금이 참 부러울 정도예요. 1조 5천억이나 들어왔는데 기업 공개를 하면서 이거 우리 생각에는 꽁돈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.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그렇게 보니까 주식 발행액이 높으니까 이게 그냥 생긴 돈 아니에요. 그냥 사업해서 벌기에는 지금 몇백억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업 공개하면서 1조 5천억이나 들어왔는데 이런 돈들을 어디다 써가지고 그 기업을 키웠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종속기업 중에서 그 하이브 아메리카에 1조 2천억이나 투자가 되어 있는 거 우리는 봤습니다. 아, 그 주식하는 여러분들의 돈이 되겠습니다. 자유연금 흐름 캐시플로우 그 레버리지율이 약간 내려갔어요. 채권자한테 그 58억 원을 좀 갚았습니다. 이자율은 1.1%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익 배당이 258억 했는데 0.8%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. 이 FCFE 그 주주 자유현금 흐름의 내역은 주식 보상 기준으로 한 나간 게 있고 그래서 자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당이 291억 원 있는데 이 주식 기준 보상이라는 게 직원들한테 좀
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게 돈이 들어온 건데 32억이나 이게 직원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그 진짜 직원들 돈을 집어넣느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경비 명세서에 보면은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또 떤 금액이 있어요. 그래서 그, 그 개인 돈으로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게 있는 것 같다. 그런 거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.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더듬게 되네요. 주가는 2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1,100원이 상승했고요. PBR 장부 가격 대비 342% 5% 상승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시 역시가 31.57% 크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넷마블 이 게임 회사죠. 사촌지간이나 형제지간이래나 그렇죠. 국민연금공단이 7.1%, 두나무 그 5.53%이 두나무에서 이제 아까 어도를 인수를 시도를 자기네 그 자회사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외국인이 19.68이는데 JP 모건이 또 눈에 띄네요. 뭐 들은 얘기입니다. 이거는 넷마블 게임 업체 게임머니와 두나무 아메호페 업체의 조합 이런 것들을 요즘 시도를 하는 것 같다. BTS를 게임화해서 돈을 버는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넷마블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방시 역시가 욕심을 내 가지고 저기 게임 회사를 또 자회사로 차렸는지 인수했는지 그런 거를 해서 하니까 넷마블을 사촌지간에도 좀 의의가 갈렸다는 얘기가 있고 어, 어쨌든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작업까지 암호화폐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뭔가 이해관계가 호흡이 맞지 않은 것은 하이브가 그걸 모두 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. 어쨌든 그것이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하고 합치면은 왜 그걸 합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?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. 그게 좀 향후 그 디지털 경제에 뭔가 그 헤게모니를 잡는 제조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